자, 빨리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을 그렇게 심각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회계 1급 때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요. 대략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것만 챙겨주시면 돼. 회계 2급은요. 그냥 이러한 개정 과목이 있다. 개정 과목이 있다. 개정 과목. 개정 과목이 있다라는 것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뭐냐면 일단 우리가 무형자산은 사용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사용 목적인데 형태가 없어요. 우리가 형태가 없는데 사용할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영업 활동에 써야 돼요. 그럼 영업 활동에 쓰려면 내가 저작권이 있어야 저작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니면 내가 특허가 있어야죠. 그 특허권을 가지고 해당 특허와 관련된 여러분들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특허를 만약에 침해하면 여러분들 이거 소송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무형자산들은 권리들이 많아요. 권리들. 그죠? 그래서 일단 무형자산 여기. 자, 첫 번째가요. 우리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네들은 무형자산이 장기니까 얘는 비유동자산이니까 일단 여기 장기간이니까 비유동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사용할 목적이고 비유동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형체가 없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약간 되는데 우리가 좀 특이해. 이런 걸 물어봐요. 한번 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무형자산은 요건이 있어요. 특이한 요건. 이게 이 두 가지가 무형자산이 갖추어야 되는 요건이거든요. 두 개가. 요 두 개. 이게 무형자산 1번하고요. 2번 이 두 개가 무형자산이 갖추어야 될 독특한 특성이에요. 들어보세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자 이거 팔게요 그러는 거예요. 무형자산. 맞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저 바보 아니야? 보이지도 않는 걸 판대.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아, 저 살게요. 아, 저 그거 관심 많았어요. 무조건 살게요. 이러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게 뭐냐면 무형자산이 우리가 여러분들 권리 있잖아요. 권리가 여러분들 특허권, 저작권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건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잖아요. 맞죠? 근데 사람들이 거래를 해요. 맞죠? 특허권을 빌려주기도 하고 특허권을 사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형자산의 특징은 일단은 존재해야 돼요. 뭐 법에 의해서, 대부분 법에 의해서 존재하죠? 아니면 계약을 하든. 맞죠? 이렇게 계약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식별 가능해야 된다. 제가 회계할 때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설명드렸죠. 왜냐면 회계학, 저기 외국에 있는 걸 영어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다 보니까 갑자기 식별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알죠? 이게 그냥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식별 가능. 눈으로 식별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요. 알죠?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해야 돼요. 우리 통제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 말고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 침해하면 소송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새끼 봐라 나만 쓸 수 있는 건데 왜 침해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무형자산이 갖추어야 할 때 특성이 독특한.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말 참 진짜 어렵게 하죠. 여러분 회계하다 보면은 오히려 말이 그 계산보다 짜증나요. 뭐라고 되냐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우리 그 속된 좋은 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표현하면 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저작 활동을 통해서 특허권을 통해서 그거 가지고 물건 팔아가지고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광산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발권. 맞죠? 그 개발해가지고 나중에 석유 같은 거 시추하면 대박 나는 거지, 그냥. 이해되시겠죠? 이런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무형자산의 종류인데, 암기. 뭐냐? 자, 일단 영업권인데요. 영업권 대충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냥 회계 1급 때 자세하게 배우실 거니까 그냥 개정 과목이 이런 애들이 있다면 해주세요. 뭐냐면 영업권은요. 그냥 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매력.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적인 회사를 이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합병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합병이 그냥 이거예요. 힘 강한 회사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데 사파리처럼 막 앙 하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나의 노예가 되거나 이게 아니라 그죠?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를 합병을 하는데 그 회사의 장부 금액이 보니까 60억밖에 안 된대요. 근데 삼성전자가 100억 주고 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회사만의 독특한 유대관계. 사장님하고 종업원이 끈끈해. 맞죠?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자산 얼마인지 평가가 안 되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60억짜리 회사를 100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럼 40억이라고 영업권 기록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자선 사업가라서 40억 더 줬을까요? 아니죠. 이 회사를 합병하면 이 회사가 우리 회사의 종속회사가 되고요. 그럼 종속회사가 되면 이 회사의 매출이랑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회사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40억 더 준 것보다 우리가 속된 말로 뽕을 더 뽑아먹을, 그죠? 뽕을 더 뽑아먹을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더 주고 사는 거죠, 합병할 때.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계정 과목에 영업권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매력적인 회사를 내가 그 대가를 더 주고 사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나 너무 잘생겼다.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 왜 사람들이 안 알아줄까? 아니, 예를 들면, 오해하지 마시고 표정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미친놈 아니야? 그죠? 이거잖아. 미친놈이에요, 이거. 그게 뭐냐면, 영업권을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내부 창출이에요. 본인이 본인 매력을 창출해낸 거야.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회계로 따지면, 우리 삼성전자 되게 매력적인데, 왜 사람들이 모르지? 영업권. 또라이인 거, 또라이. 알죠? 근데, 우리가 여기 외부에서 구입한이라는 건 매력적인 회사를 대가를 주고 사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 매력을 남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평가. 알죠? 저 사람 매력적이야. 진짜 잘생겼어. 예의 발라. 되게 성격 되게 좋아. 아셨죠?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은 개정 과목 아니고요. 이런 애들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배타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남들 배제하는 거. 그렇죠? 뭐냐면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이런 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허권 뭔지 아시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특허권하고 비슷한 게 실용신앙권이에요.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의장권은 뭐냐면 의장권은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그 코카콜라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 코카콜라 보면 병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거 코카콜라의 특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 코카콜라를 창업하신 분이 아내분 허리가 그때 데이트할 때 되게 가늘었대. 그거 보고 만들었대요. 거짓말 아닙니다요. 진짜 몇 번 아니에요. 그걸로 막 빌려주는 거지. 코카콜라 특허권을. 아셨죠?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은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그 학원 중에서 어느 학원이는 또 어느 뭐 지역 가면 그 학원 있잖아요. 그럼 그 학원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빌려준 거예요. 대가 받고. 우리가 상표권을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요런 게 개정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한번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관련 문서 있죠. 뭐 ERP, 뭐 아니면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죠? 아니면 오라클, 뭐 그 SAP라고 삽이라고 하는 거, 도좀비좀 뭐 이런 거. 회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소프트웨어로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으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 맞죠? 없는 거 손으로 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고요. 됐어요. 이 정도만. 나머지는 뭐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프랜차이즈 뭐 갑질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우리 회사의 물건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광업권, 어업권은 내가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광업권. 어업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 아시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뭐고요?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자, 개발비 할게, 개발비.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 2급에서 잘 나오면 제가 열심히 하겠는데 애매해. 개정 과목 물어보는데 자세하게 안 물어보니까 회계 1급서부터 개정 과목도 물어보고 자세하게 물어보거든요. 알죠? 그래서 나오는 데까지만 할게요. 뭐냐면 그 코로나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그 임상 있잖아요. 어떤 회사든 당연히 연구하고 개발을 많이 해요. 맞죠? 근데 연구하고 개발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바이오랑 제약회사예요. 맞죠? 우리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대박 터뜨렸잖아요. 돈 쓸어 남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임상이 실제로 3상까지 있거든, 3상? 그러니까 3상까지 통과해서 식약처, 각국의 식약처가 있어요. 알죠? 각국의 식약처의 승인을 얻으면 이제 돈 쓸어 담을 일만 남았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계정과목이 특이해요. 개발비라고 해요.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름만 놓고 보면 비용이잖아요. 맞죠? 근데 예전에 이 회계를 우리나라에 들여오신 조상님들이 개발비라고 썼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바꿀 수가 없어. 개발비가 개발 단계, 우리가 개발 단계 성공 가능성 눈에 보여. 막 거의 성공할 일만 남았어. 개발비라고 쓴 거 다 잡거든요. 재료비 쓴 거, 그다음 종업원 인건비 준 거 다 자산 잡아요. 자산이 자산 이거. 그렇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연구하는 데 썼대요. 여러분 연구는 그냥 코로나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죠. 그럼 연구는 일반적으로 성공해 실패해요. 실패해 실패해. 맞죠? 여러분 연구하면서 바로 유레카하진 않잖아. 맞죠? 연구 딱 해봤더니 코로나 성분 개발 바로 연구에 성공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연구비는 비용이에요. 연구 단계에서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연구비.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상개발비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경상개발비는 뭐냐면 내가 개발 단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화이자나 모더나 뺀 나머지 회사들 있죠. 걔네들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임상 3상까지도 하거나 아니면 도중에 포기하거나. 맞죠?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쓰고 지읒된 거예요. 돈도 못 벌고. 맞죠?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경상이 뭔지 아세요? 경상? 경상? 네, 여기서 드립 치면 또 뭐라고 하실까 봐 안 할게요. 예측 가능한 거. 경상. 안 할게요. 자, 경상이 늘상이라는 뜻, 늘상. 늘상 개발과 관련돼서 지출한 비용이다라는 뜻이에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기까지만.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지루하고, 잘 안 나와요. 쓸데없진 않아요. 나중에 회계할 때잘 나와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건 나오긴 해요. 뭐냐면 근데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은 일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개발 단계와 연구 단계의 비용 그냥 묶어버리는 거 일반적으로. 묶어. 따로 잘 쓰지 않아요. 얘네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서의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을 한 방에 쓰기도 해요. 그렇죠. 연구 경상 개발비 이러면 좀 약간 발음이 후져요. 그래서 그냥 경상 연구 개발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우리가 무형자산의 삼각인데, 이건 좀 기억해 주셔야 돼. 뭐냐면, 여기 무형자산의 삼각도 자동결산. 이건 좀 기억. 자동결산이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요것만 암기. 단종가치는 0이에요. 왜냐하면 무형자산은 안 보이잖아요. 사용기간이 만료됐어. 누가 사가 일반적으로 안 사가잖아. 맞죠? 근데 가끔씩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 맞죠? 특허가 만료돼도 그거 가지고 좀 개발할 수 있거든. 똑같은 제형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0. 그리고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써요. 우리가 어저께 유형자산은 이 5가지 방법 중 선택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자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건물은 정액법 써요. 왜냐면 건물은 내가 언제는 막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는 건물 사용 안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맨날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기계장치나 비품이나 차량은 애들이 처음에 쌩쌩하죠. 쌩쌩하다라는 건 수익을 많이 창출해내니까 비용도 많이 잡아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얘네들이 시간이 갈수록 꾸져지죠. 그러면 나중에는 비용도 적게 잡아야 돼. 그래서 대부분 정률법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형자산은 그 소비 형태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그냥 매년 같은 놈에 까자. 그렇죠? 그래서 정액법.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암기. 우리 무형자산은요, 내용연수를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요거는 단순 암기예요. 기준에 이렇게 돼 있어. 다만, 법에 정해져 있거나 계약을 하면 20년 초과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법에서 20년 넘어간다라고 하면 20년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상대방하고 계약을 40년 동안 상표권, 대가 받기로 했으면 40년이 내용연수가 되는 거죠. 어? 자, 그리고 얘는 출제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우리 감가상각이든 상각이든요. 요거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하지 취득 시점부터 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문제로 됐어요. 취득 시점부터 상각하는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해요.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예요. 같은 거 아니야? 그죠? 같은 거 아니야? 달라요. 들어보실게요. 우리 비싼 애들 있죠, 기계. 비싼 애들은요, 반드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써야, 테스트 좀 기간 거쳐야 돼요. 어? 실제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기계 장치를 샀는데 이 기계 장치가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객의 테스트를 한 몇 개월 거친 다음에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알죠? 우리 감가상각이 뭐라고 했어요? 사용하니까 비용한다라고 좀 당연히 사용하는 시점부터 해야지. 취득하는 시점부터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일반적으로 취득할 때부터 사용 가능한 게 일반적이지만 방금 사례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거 조심하시고. 됐어, 빨리 끝낼게. 지루해. 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보실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어저께 유형자산은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무형자산은 안 보이다 보니까 상각을 어떻게 하냐면 하변에 우리 어저께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라고 하잖아요.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단순 암기. 됐죠? 그리고 대변에 해당 무형자산을 직접 까요. 현실적으로 직접 깝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저께 했던 유형자산은 여기에다 반드시 감가상각, 무게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유형자산은. 무형자산은 여기에다 그냥 특허권 이렇게 직접 대변을 빼도 돼요. 현실에서 이렇게 많이 하면 귀찮으니까.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무형자산의 상각이 시험에 나온다면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해당 무형자산 개정 과목 까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은 얘 빼고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얘 빼고. 무형자산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요. 자, 여기 출제 많이 해요. 예수금. 미리 적어 드릴게요. 여기